혈관에 때가 낀다. 그 말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기름때처럼 끈적하게 혈관 벽에 달라붙는 거죠. 이게 바로 고지혈증의 시작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 더 무섭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하수도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죠. 그런데 혈관은요? 청소 없이 평생 쓰면 결국 막히고 말죠. 저는 어머니의 고지혈증과 합병증을 겪으며 해외 논문과 책을 거의 100권 파고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머니의 하루가 바뀌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제 가족이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을 그대로 나눕니다. 혈관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을 뒤집어 놓기도 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과 식단을 바꾸면 먼저 체감이 옵니다. 단 3일이면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붓기가 줄고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3주가 지나면 습관의 뼈대가 잡힙니다. 수개월이 지나면 검진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3일이면 혈관이 완전히 깨끗해진다, 이건 과장입니다. 플라크 같은 구조적인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3일은 몸이 반응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작은 변화를 증거로 삼아 3주, 수개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3일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머니는 늘 나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얼굴이 붓고 밤엔 잠이 얕아지고 아침엔 발이 무겁다고 하셨죠. 그 말이 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새벽에 공부하고 낮에 장보고 저녁에 직접 요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끊어라 대신 바꿔보자로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맛있다고 말하는 순간이 와야 지속이 되니까요. 처음엔 생선 냄새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얹고 허브솔트를 아주 조금만 썼습니다. 생토마토는 안 드셔서 계란과 볶아드렸습니다. 마늘은 된장국에 슬라이스로 조금씩 넣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혈관이 왜 막힐까요? 알고 있으신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혈중 지질이 높아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벽에 기름때 같은 게 붙기 시작합니다. 둘째, 만성 염증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염증은 혈관 벽을 상처내고 그 사이로 때가 더 잘 달라붙게 만듭니다. 셋째, 생활 습관입니다. 움직임이 줄고 늦은 시간에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고 잠이 얕아지면 복합적으로 악화됩니다. 그러니 해법도 한 방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의 합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방법은 바로 그 작은 것들입니다. 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부터 혈관을 청소하는 3가지 음식과 3일 동안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 영상은 의료 행위가 아닌 생활 가이드입니다. 약물 복용 중이시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식탁에서 시작하는 변화 3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것들이죠. 저는 주 2회에서 3회 손바닥 크기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충 100g에서 120g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조리 방식입니다. 기름을 추가하지 않고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조리했습니다. 간은 세지 않게, 국물은 최소화했습니다. 어머니의 루틴은 이랬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고등어, 토요일은 꽁치. 처음엔 구운 생선 냄새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몬 한 조각을 얹고 허브솔트를 정말 소량만 뿌렸습니다. 2주 차부터 변화가 왔습니다. 밥 먹고 더부룩한 느낌이 덜하다고 하셨어요. 중성지방 쪽 체감은 보통 여기서 빨리 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소화가 편한 느낌 말이죠. 정리하면 주 2회에서 3회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 간은 최소화하며 레몬이나 허브로 풍미를 더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익힌 마늘은 2쪽에서 4쪽 정도를 권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익힌 마늘을 얇게 썰어서 10분 정도 그냥 둬야 합니다. 그래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된장국이나 채소볶음에 슬라이스 마늘을 소량 섞었습니다. 2주 차에 손발이 덜 차갑다고 하셨고 저녁에 잠들기가 조금 쉬워졌다고도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위장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늘은 좋지만 과하면 독입니다. 정리하면 익힌 마늘 2쪽에서 4쪽 얇게 썰은 후 10분 두고 식후에 섭취합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볶거나 끓이면 더 좋습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열을 받으면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올리브 오일 티스푼 1스푼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어머니는 생토마토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계란 볶음으로 바꿨습니다. 중간 크기 하나 정도 혹은 방울토마토 6개에서 10개 정도를 하루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하게 조리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입맛이 돈다는 피드백이 처음 온 게 토마토였다는 겁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깨워줬던 거죠. 맛있어야 지속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중간 크기 1개 혹은 방울토마토 6개에서 10개, 가열해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아침이나 저녁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이게 혈관을 청소하는 3가지 음식이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3일 동안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가볍게 성공 경험부터 쌓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1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그 다음 토마토 계란 볶음을 해서 드십니다. 올리브 오일 티스푼 1스푼만 넣어서요. 점심은 일반 식사를 하되 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15분 정도 걷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걸으면 됩니다. 저녁은 고등어를 손바닥 크기만큼 구워서 드십니다. 간은 최소화하고 레몬을 곁들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종아리와 발목을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붓기는 어땠는지, 속은 편했는지, 식후에 졸렸는지, 잠은 어떻게 잤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느낌만 기억해 두세요. 둘째 날입니다. 마늘을 추가하는 날입니다. 아침은 물 1컵으로 시작하고 오트밀과 그릭 요거트 같은 걸 곁들인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점심은 일반 식사 후 걷기를 20분으로 늘립니다. 어제보다 5분 더 긴 거죠. 저녁은 채소볶음에 얇게 썰은 마늘을 소량 넣습니다. 기억하세요. 마늘 썰고 10분 두었다가 조리합니다. 잠들기 전 5분 어깨와 흉곽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느린 호흡을 10번 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몸의 느낌을 떠올려 봅니다. 어제와 뭐가 다른지 야식이 당기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셋째 날입니다. 리듬을 고정하는 날입니다. 아침은 물 1컵으로 시작하고 방울토마토 6개에서 10개를 중간중간 먹습니다. 점심은 일반 식사를 하되 국물은 반만 드세요. 그리고 걷기 20분을 유지합니다. 저녁은 꽁치나 참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드십니다. 스프는 최소화하고 간도 약하게 합니다. 잠들기 전 5분 허리를 가볍게 숙이고 종아리를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얼굴이 부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3일이 끝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3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맛이 없으면 끝입니다. 식단이 맛없으면 3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을 줄이는 대신 향을 더했습니다. 레몬, 후추, 허브, 마늘. 간은 줄이고 향은 올리는 방식이죠. 라면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도와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니 꼭 들어주세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어머니께 드렸던 생선, 토마토,
오일 같은 건 댓글에 고정해 둘게요. 브랜드명까지 적어둡니다. 필요하신 분만 참조하세요. 광고 아닙니다. 저희 가족 장보기 내역을 그대로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3일 동안 몸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붓기가 줄고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는 그 신호 말이죠. 이제 그 신호를 3주 습관으로 만들고 3개월 뒤 검진표로 연결시킬 차례입니다. 오늘은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꾸는 얘기입니다. 피해야 할 5가지를 어떻게 대체할 건지, 생활 루틴 5가지로 어떻게 습관을 만들 건지, 그리고 라면을 끊지 않고도 덜 해롭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의 때를 계속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 5가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빼야 하는지 알아야 막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쇼트닝, 마가린, 값싼 크림이 들어간 과자류에 들어있죠.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내립니다. 심혈관 위험에 직접 연결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산업적 트랜스 지방을 전 세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라벨을 보세요. 부분 경화유 또는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케이크나 크림빵 대신 통곡물 식빵에 땅콩 버터나 아몬드 버터를 소량 발라 드세요. 과자나 쿠키 대신 구운 견과류와 말린 토마토를 드세요. 짠맛과 감칠맛이 과자 욕구를 대체해 줍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소량만 쓰세요. 어머니는 처음에 빵을 못 드시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곡물 식빵으로 바꾸고 버터 대신 아몬드 버터를 발라드렸습니다. 2주 차에 이것도 맛있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다 나트륨입니다. 짠 국물, 젓갈, 장아찌, 라면, 스프가 주범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2000mg 미만, 그러니까 소금으로 따지면 5g 미만을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단은 이걸 훨씬 넘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국물은 반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소금을 줄이는 대신 레몬, 후추, 허브, 마늘로 향을 올리세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반 숟가락 규칙을 만드세요. 계량 스푼으로 정확히 재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머니는 국물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국물을 3분의 2만 드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싱겁다고 하셨지만 2주 차부터 이제 짠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미각은 2주면 적응합니다. 딱 2주만 계속해보세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외식할 때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반만 찍어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이 절반으로 줍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죠. 가공육은 나트륨, 첨가물, 포화지방이 콤보로 들어있습니다. 심혈관 위험과 대사 문제에 연관된다는 보고가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하버드 의대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샌드위치에 햄 대신 참치캔을 쓰세요. 기름은 제거하고 토마토와 양파를 곁들이면 됩니다.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 수비드나 두부 스테이크를 쓰세요. 아침 단백질은 달걀이나 콩류 위주로 돌리세요. 어머니는 아침에 햄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 1회로 줄이고 나머지 날은 달걀이나 두부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아쉬워하셨지만 한 달 뒤엔 햄이 너무 짜고 느끼하다고 하셨어요. 입맛은 바뀝니다. 네 번째는 첨가당입니다. 주스, 디저트, 설탕 넣은 커피가 대표적이죠. 첨가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내립니다. 이걸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염증이 생기고 지질 대사가 악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스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착각입니다. 통과일이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주스 대신 통과일을 물과 함께 드세요. 설탕 넣은 커피 대신 블랙이나 무가당 라떼에 시나몬을 뿌려 드세요.
디저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에 토마토나 베리를 조금 넣어 드세요. 어머니는 단맛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요거트에 꿀을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엔 꿀 양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3주 차에는 과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단맛도 적응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5번째는 라면입니다. 이건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식을 바꿉니다. 라면의 문제는 튀김면과 고나트륨 스프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으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라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면을 1분 정도 데쳐서 건져내세요. 기름기가 일부 제거됩니다. 둘째, 스프는 절반만 넣으세요. 국물도 적게 만드세요. 셋째, 청경채, 양파, 대파, 계란을 추가하세요. 부피가 늘어나면 나트륨 체감이 줄어듭니다. 넷째,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다섯째, 늦은 밤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어머니는 토요일 점심을 라면의 날로 정했습니다. 면 데치기, 스프 반, 국물 적게, 야채 2배. 이 규칙을 지키니까 라면 먹었는데도 덜 붓는다고 하셨어요. 라면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라면을 먹어도 몸이 덜 힘들게 먹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라벨 확인으로 피하고, 나트륨은 국물 반과 향 올리기로 줄이고, 가공육은 빈도를 줄이고 대체하고, 첨가당은 통과일과 무가당으로 바꾸고, 라면은 규칙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끊음보다 구체적 대체가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빼야 할 것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무엇을 더 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정말 좋은 생활 루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수분 섭취죠. 원칙은 간단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소변 색깔을 기준으로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겁니다. 단, 질환이나 약물, 특히 이뇨제를 드시거나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 지시를 우선해야 합니다. 미국 학술원 자료를 보면 총 수분 필요량이 남성은 하루 3.7리터, 여성은 2.7리터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합친 총량입니다. 이건 목표량이 아니라 참고 범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차가 크니까요. 어머니의 루틴은 이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작은 컵으로 한 잔씩, 그리고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한 잔 더. 이렇게 나눠 마시니까 부담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가 답입니다. 그리고 밤에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을 방해하니까 저녁 이후엔 양을 줄이세요. 2번째는 걷기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권고를 보면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고강도로 75분 그리고 근력 운동을 주 2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도 줄이라고 합니다. 실전으로 들어가면 식후 20분에서 40분 걷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후 졸림, 붓기 같은 체감 지표가 빨리 반응합니다. 어머니의 루틴은 저녁 식사 1시간 뒤 20분 단지 산책이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마다 5분씩 늘렸습니다. 3주 차에 20분을 채웠고 그때부터 수면의 질이 확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걷기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앞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주 5일만 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3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30분 앉아 있었으면 1분은 일어나세요. 팔 돌리기, 어깨 뒤로 당기기, 종아리 펌핑, 발목 돌리기. 이 기본 세트만 해도 됩니다. 아침에 5분, 자기 전에 5분. 다리 근육을 움직이면 정맥 귀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혈류 체감이 달라집니다. 다리가 가볍다는 느낌, 붓기가 줄었다는 느낌이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는 오래 앉아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TV 보실 때도 책 읽으실 때도 계속 앉아 계셨죠. 그래서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췄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1분 스트레칭.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2주 차부터 다리가 덜 붓는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칭은 거창한 요가나 필라테스가 아닙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혈관이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게 권장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라이프 에센셜 8이라는 건강 지표에 수면을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혈관이 쉽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내려가고 염증 지표가 안정되고 호르몬이 회복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실전 스위치를 드리겠습니다. 취침 30분 전에 모든 화면을 끄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전부요. 조명을 낮추세요. 그리고 느린 호흡을 5분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어머니는 잠이 얕은 분이었습니다. 밤에 2~3번 깨셨어요. 그래서 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밤 10시 반에 화면 끄기, 조명 낮추기, 호흡 5분. 2주 차부터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약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5번째는 호흡입니다. 5분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면 딱 5분.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야식 욕구도 줄어들고 야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건 체감 포인트입니다. 어머니는 밤에 야식이 자주 당기셨습니다. 그래서 야식 욕구가 올 때마다 호흡 5분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지만 일주일 뒤엔 신기하게 욕구가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호흡은 공짜입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걷기는 식후 20분 주 5일. 스트레칭은 30분마다 1분, 수면은 7시간에서 9시간. 화면 끄기 루틴, 호흡은 느리게 깊게 5분. 이 5가지가 혈관을 살립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좋아집니다. 3일, 3주, 3개월. 이렇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지속하면 반드시 눈에 띄게 좋아지니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3주 동안 습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입니다. 등푸른 생선 주 2회, 토마토 주 5일, 마늘 주 5일, 걷기 주 5일. 이것만 지키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키는 날의 달력에 체크만 하세요. 둘째 주입니다. 라면 규칙을 적용합니다. 면 데치기, 스프 반, 국물 반, 야채 2배. 그리고 가공육을 0회에서 1회로 제한합니다. 첫째 주 루틴은 계속 유지합니다. 셋째 주입니다. 외식할 때 나트륨과 소스를 반으로 줄이는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주 2회 추가합니다. 스쿼트, 벽 푸시업 같은 간단한 것들이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달력에 체크가 쌓이면 뇌가 이건 내 정체성이다라고 인식합니다. 완벽이 목표가 아닙니다. 연속성이 목표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머니는 3주 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익숙하다. 그게 습관의 신호입니다. 낯설던 게 익숙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습관이 된 겁니다. 3주가 지나면 3개월을 목표로 잡으세요. 어머니는 3개월 뒤 검진에서 중성 지방이 30% 떨어졌습니다. LDL도 조금 내려갔고 HDL은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어요? 라고 물으셨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대로 계속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숫자가 바뀌는 걸 보면 동기가 폭발합니다. 그 동기로 6개월, 1년을 갑니다. 식단을 지속하려면 맛있어야 하죠. 맛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레시피 3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부 10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 레몬허브 구이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쓰면 더 간단합니다. 손질된 고등어 손바닥 크기 하나를 준비하세요. 허브솔트를 한 꼬집만 뿌리고 레몬 한 조각을 얹으세요.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10분에서 12분 돌리면 끝입니다. 국물이 없으니까 나트륨이 최소화되고 레몬 향 때문에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어머니는 이 레시피로 생선 냄새 거부감을 극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계란 볶음입니다. 올리브 오일 작은 술 하나, 토마토 중간 크기 하나, 계란 2개, 소금 한 꼬집. 이게 전부입니다. 팬에 오일을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볶으세요. 1분 정도 볶으면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계란을 풀어넣고 저으면 끝입니다. 5분이면 완성입니다. 가열과 오일 조합이 라이코펜 흡수율을 올린다는 연구 근거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빠르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는 채소 마늘 볶음입니다. 마늘을 얇게 잘라서 10분 두세요. 그동안 제철 채소를 준비합니다. 청경채, 브로콜리, 파프리카 뭐든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작은 술 하나를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으세요. 향이 나면 채소를 넣고 2분 더 볶으면 끝입니다. 식후에 곁들이면 부담이 적고 향 때문에 저염도 유지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메가3 보충제와 생선 중 뭐가 나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충제는 용량, 제형, 품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연구 결과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생선을 매일 먹기 힘들어 하셔서 오메가3 보충제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보충제도 함량이나 브랜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고르고 함량이 충분한 보충제를 골라야 합니다. 저도 며칠을 연구하고 찾아봤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커피는 어떨지도 많이 물어보시죠. 괜찮습니다. 단 설탕과 시럽을 빼세요. 블랙이나 무가당 라떼로 드시면 됩니다. 오후 늦게는 수면을 위해 양을 조절하세요. 카페인은 개인차가 크니까 본인 몸에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견과류는 괜찮을까요? 한 줌, 그러니까 20g에서 30g 정도를 기준으로 하세요. 과자 대체용으로 최고입니다. 단 소금 코팅된 건 피하세요. 구운 견과류 위주로 드시고 하루 한 번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오후 3시쯤 아몬드 한 줌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정말 못 끊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끊을 필요 없습니다. 주 1회 스프와 국물은 반, 야채와 계란 추가, 면은 데치기. 이 4가지만 지키세요. 이것만으로도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토요일 점심을 라면의 날로 정하고 이 규칙을 지켰습니다. 라면을 먹었는데도 붓기가 덜하고 속도 덜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완벽한 금지보다 현실적인 조절이 답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렸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트륨은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2000mg 미만, 소금으로 5g 미만을 권고합니다. 국물, 스프, 가공식품이 주범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세계보건기구가 리플레이스 정책으로 퇴출을 추진 중입니다. 라벨의 부분 경화율을 주의하세요. 활동과 수면은 미국 심장협회 라이프 에센셜 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150분 중강도 운동, 근력 운동 주 2회, 성인 수면 7시간에서 9시간이 권고 사항입니다. 수분은 미국 학술원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남성 3.7리터, 여성 2.7리터는 총 수분 필요량의 참고치입니다. 개인 상황과 의료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토마토와 오일 조합은 연구 논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가열과 올리브 오일이 라이코펜 흡수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함께 실천했고 효과를 봤습니다. 긴 내용인데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물 반, 스프 반, 야채 2배, 등푸른 생선 주 2, 3회. 토마토와 마늘 일상화. 걷기 150분. 수면 7시간에서 9시간.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논문과 부엌을 사이좋게 오갔습니다. 새벽엔 자료를 읽고 낮엔 장을 보고 저녁엔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그대로 드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라면 스프를 다 넣은 날도 있었고 걷기를 빠뜨린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3일이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붓기가 줄고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3주면 습관의 뼈대가 잡힙니다. 이제 익숙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3개월이면 검진표가 바뀝니다. 숫자로 증명됩니다. 제가 직접 구입해서 어머니께 드린 식재료, 도구들은 댓글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브랜드명과 제품명까지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만 참고하세요. 광고 아닙니다. 저희 가족 장보기 내역을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3일 체감 점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붓기는 어땠는지, 더부룩함은 줄었는지, 식후 졸림은 어땠는지, 수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야식 욕구는 줄었는지, 아침 컨디션은 어떤지. 이것만 간단하게 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바뀌면 그 가족 전체가 바뀝니다. 우리 천천히 젊게 살아봐요. 혈관은 평생 씁니다. 오늘부터 관리하면 10년 뒤가 달라집니다. 시작은 지금입니다.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단이 덜 무섭다. 그 한마디가 제겐 모든 논문보다 값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댓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젊게. 우리 함께 가요.